안녕하세요, 영접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소에서 영접사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적으로 몇 년 전까지는 조선소가 많이 호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조선소 수주를 갖다가 많이 뺏기는 바람에 이제 울산 현대도 그렇고 거제 대우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이제 물량이 수주가 많이 없는데 요 근래 다시 없다가 이제 뭐 LNG선, LPG선 해갖고 수주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무슨 이 조선소 뭐 거제도 뭐 경기 이제 많이 좋아졌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 조선소를 이 일하시는 이제 작업자들은 다 알겠지만서도 LNG선, LPG선 수주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중공업만 좋지 뭐 작업자 입장에서는 작업자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냐면은 LNG선, LPG선 그거 배 한 척 하는데 인원 많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 그 배가 뭐 많이 뭐 하지도 않아요. 그거 한 달 반이면은 배 한 척씩 합니다. 배관이. 그래서 뭐 인원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배 이 외부의 배 모형은 다 조선 쪽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와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호황이 되려 그러면 뭐 600억 그렇게 해가지고 해양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해양 프로젝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가 아니고 LNG선, LPG선 받아가지고는 뭐 경기가 좋아지니 뭐 어쩌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해양 프로젝트를 하면 사람이 뭐 1, 2만 명, 3만 명까지도 들어오지요. 외부에서 하면 일하는 작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해양 프로젝트를 해야지 LNG선, LPG선 수지 받아가지고는 경기가 좋아질 수는 없다. 아직도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하면 그런 경우가 있고 우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자기가 집이 거주지가 뭐 거제도다 그러면 가까운데 거주지가 거제도니까 영접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선소에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알아보면은 그 조선소도 연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하다가 뭐 군대 갔다가 왔는데 대학교 졸업하든지 아니면 휴학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로 이제 성인 남자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아요. 삼성 이제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CO2 용접을 하는데 태그 용접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기수에 한 많게는 7명, 5명, 적게는 2명, 3명까지 정직원을 뽑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2명, 3명 뽑는 게 빽일 수도 있어요. 하면 자기 삼성 중공업이나 뭐 그런데 자기가 뭐 부모님이 고위 간부직이다 아니면 친인척이 간부직이다 그런 빽 써갖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에서 현장에서 예전에 보면은 협력사에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영접사가 일하면서 이제 뭐 근태 같은 거 괜찮고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종합평가 해가지고 아마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인가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평가 해가지고 실력이 좋고 그러면 직영으로 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같은 경우에 연수원 나와가지고 그 직영이 되지 않는 나머지 인원들은 몇십 명의 인원들은 다 협력사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자격증을 삼성에서 관한 그런 자격증을 갖다가 이수했다 해도 뭐 CO2 뭐 3지 4지 따고 했다고 해도 현장에 막상 들어가고 영접사를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적응부터 시작하는 거지. 현장 관록이 없으니까 초보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적응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티그도 있는데 티그는 마냥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티그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시어트 뭐 3지 4지 뭐 패스 따고 해가지고 연수 끝나면은 협력사로 이렇게 보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티그를 만약에 자기가 했다 그러면 연습해가지고 이제 용접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극히 드물고, 실질적으로 조선소에서 용접사를 그런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한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경기가 좋을 때나 뭐 할 때 이제 저공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습해 가지고 용접사를 찾겠다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경기가 좋고 그러면은 뭐 사랑방이나 뭐 전단지 같은 데도 많이 올리고 그 인터넷 뭐 직업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리고 그러거든요, 협력사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제도나 울산으로, 울산 현대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저공에서 하니까 하면 용접사가 돈을 빛을 용접하고 막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꿈이 그러죠. 어차피 배관사 아니면 용접사 해야 되니까. 배관사를 하려 그러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배관사를 하려 그러면은 플랜트로 가야 되고, 용접사를 하려 그러면은 조선소를 가라. 비철을 배우고 하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조공으로 와가지고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나 대우는 조공이 연습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협력사마다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접사들도 시험 보기 아무리 용접 잘한다고 해도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용접의 날을 세우려면. 그래서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죠. 그 프로젝트에 대한 시험을 WPS에 맞는 조건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샵장이 있어요. 샵장이 있는데 이 대우나 현대는 그런 샵장이 열악합니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사마다 용접기 뭐 적게는 2대, 4대, 6대 막 그렇게 있는데, 현대랑 대우는 그렇게까지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회사 뭐 2개 회사, 3개 회사 묶어가지고 여기서 용접기 몇 대 있는데 여기서 연습해라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조선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용접사를 찾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트레이닝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조건 삼성중공업으로 들어와야 돼요. 대신에 삼성중공업에 들어와 가지고 연습을 하면 일과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연습할 때는 용접사가 우선적으로 연습을 하겠죠. 연습을 하고 부스가 남으면 자기가 연습하는 시간도 많이 주어집니다. 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가스나 전기나 그거는 삼성중공업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사에서 다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월간 스티커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뭐 호수 스티커, 전동공구 스티커, 그 다음에 뭐 화재 위험에 관한 그런 안전 관리 같은 거, 알곤 용접 연습 다 끝나면은 알곤 잠그고 그런 것들, 전기 스위치 내리고 그런 것들만 콘센트 관리하고 그런 것들만 잘 하면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적으로는 트레이닝 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삼성중공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용접사 분들이 또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면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현대도 마찬가지고 대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그
그 한 현장에서 용접사를 그 협력사에서 용접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다 용접사라고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거진 다 외지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카본 서스는 RT를 어느 정도 다 빼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라 막상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시험을 올려가지고 용접사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카본 서스는 RT를 빼야 되는데 뺄 수 있을까요? 초보자인데 못 뺍니다. 못 빼. 조선소는 RT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발라발라 뭐 반도체 같이 발라발라 쳐바르고 비주얼만 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조선소는 개념을 RT 개념으로 봐야 돼요. 비주얼이 조금 떨어져도 RT는 무조건 통과한다고 해야 된다고 봐야 돼. 기본적으로 용접사들이 실력이 떨어지면은 뭐 리페어도 나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RT를 빼줘야지 용접사로서 자기 능력치를 갖다가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용접사만 찬다고 해서 그럼 용접사 차면은 단가 올려줘야 되잖아요. RT도 못 빼는데 발라발라 할 게 없는데요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가도 실력을 다 알고 이제 용접사 찾는데 그걸 단가를 뭐 이렇게 팍 올려주면 회사 입장에서도 그거는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해줍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그 어떻게 하느냐, 조공으로 와가지고 연습하면서 삼성중공업에 있다가 어느 정도 되고 용접사한테 이제 좀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뭐 백도 좀 나오고 화이날도 좀 되고 그러면 대우나 울산 중공업으로 시험 봅니다. 소개받아가지고 가라로 이제 뭐 이력서 뭐 한 3년 4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대부분 많이 해요. 해가지고 대우로 넘어가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거기서 용접사 찬 다음에 단가를 안 올려주잖아요. 또 그러면 삼성으로 또 시험을 치러 와요. 그러면서 대우 삼성 대우 삼성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단가를 갖다가 최대까지 올리는 겁니다. 하면 대우에서 한 2년 있다가 삼성 또 와갖고 1년 있다가 또 단가 안 올려주면 또 대우 또 넘어가고 바로 옆이잖아요. 삼성하고 대우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중공업하고 같은 거제도인데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삼성중공업에서 6년이 있었는데 용접사 조공이 용접사 시험 올려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그거 올려주지도 않는데 올려줘서 시험 봐갖고 합격해가지고 용접사 찬 경우는 딱 한 명 봤습니다. 딱 한 명. 6년 동안. 그런 사람은 진짜 없어요. 100% 없다고 보면 돼요. 올려주질 않으니까. 딱 한 명 봤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어디 가나 마찬가지로 학원도 있고 또 플랜트도에서도 말했다시피 여기도 용접 반장이고 용접 직장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삼촌이나 뭐 작은아버지나 친인척이 용접 반장이고 용접 직장이고 소장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조공하면서 오후에 일과 끝나고 연습하면서 할 수가 있죠. 조선소는 자기가 그런 그 호수 관리나 전기 관리나 뭐 알공 그런 거 관리만 잘하면 불 잘 끄고 그렇게 그런 건 잘하면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관리만 잘해놓고 청소 잘해놓고 하면 왜 협력사에서 해놓은 거긴 하지만서도 삼성 본사에서 그거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 협력사에서 가스 들어가고 전기 요금 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만 잘하면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알고 애갈 떨어지고 그러면은 알아서 다 거의 다 바꿔갖고 교체 다 해줍니다. 회사에서 뭘 하지도 않고 부담 없이 눈치 안 보고 그냥 연습하면 됩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할 때. 대우중공업은
그런 부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저녁에 연장하고 야간 시에 족장에서 간이 작게다 해놓고 간이로 해갖고 연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족장에서 짱 박혀가지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과가 끝나면 숙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뭐 이쪽 경기도 쪽 가고 그러면 뭐 연습 샷장 같은 거 그 개인이 해가지고 손 풀고 뭐 하는 데 있잖아, 시험 보기 전에. 근데 그런 곳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학원 같은 게 있죠. 학원 같은 사설 학원도 있고. 그래서 손 풀고 그런 게 없고, 또는 뭐 용접기 임대해가지고 뭐 저녁에 끝나가지고 연습한다, 그렇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4명, 6명, 뭐 8명 그렇게 해가지고 용접기 임대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 거주지가 아니잖아요. 조공에서부터 객지에서 와가지고 뭐 조공 일하면서 거주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면 숙소 생활하고 그러면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조선소에 있을 때는.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선소 하고 그러면은 플랜트보다는 그런 용접사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게 조금 조건들이 조금 열악하지요. 열악하지만 반도체보다는 더 훨 나으니까. 반도체는 진짜 열악합니다. 그래서 연습은 진짜 조선소 삼성중공업에 자기가 조공으로 들어가면 연습은 진짜 많이 하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좀 전에 말했다시피 연습해가지고 대우로 시험 보고, 아니면 대우에서 연습해가지고 삼성중공업으로 오고. 근데 처음에 조공분들 와가지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울산현대도 있고 대우중공업도 있는데 어디를 조공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으로 가시라고. 협력사마다 거기는 부스가 있으니까 용접기가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존재하니까 부스가 남으면 연습하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그래가지고 뭐 친한 용접사 있으면은 해가지고 좀 다른 대우나 그런 데 소개시켜 달라 그래갖고 시험을 잡아가지고 보는 경우가 있죠. 시험은 대부분 2인치, 4인치 그렇게 봐요. 2인치 스케줄 160짜리 아니면 더블 스트롱, 4인치 더블 스트로크나 160 그렇게 보거든요. 하면 6G로 보는데 6인치는 거진다 안 봐요. 하면 뭐 6G R이나 그런 경우에 뭐 티그 플러스 아크 그런 경우에 뭐 또 보고, 특이한 경우에는 또 6인치로 보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2인치, 4인치 그렇게 봅니다. 하면 스케줄 40짜리도 있고, 스케줄 60인가? 있고, 뭐 160짜리 더블 스트로크 그렇게 대부분 많이 보거든요. 160짜리로 대부분 많이 봐요. 시험 보기 편하죠. 하면 구간이 작으니까. 2인치짜리에 시험 보려고 그러면은 6시, 12시 태그 치고 그냥 오버헤드에서 1화까지 2번 쳐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연습하면 금방이죠. 그리고 퍼징도 알곤으로 하니까 퍼징도 잘 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조선소에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조선소에서 연습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빨리 나와가지고 새벽에 연습해도 되고, 일과 시간 전에 새벽에 연습해도 되고, 아니면은 일과 끝난 다음에 연습해도 되고, 12시까지 연습해도 되고, 사람 많으면은 12시부터 해가지고 새벽에 연습해도 되고, 사람들 많아가지고 시끄럽고 그래갖고 정신 집중이 안 된다면 새벽에 시편 갈아놓고 새벽에 연습해도 되고. 왜 그러냐면은 조선소가 이게 이제 막 연장도 하고 야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때 경비 쪽에서 입구 쪽에서 막으면 용접 연습 좀 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별 이상 없으니까 직원들이고 연습하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선소에서 영접사를 차시려면 이제 주위에 또 아시는 분,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통해 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전단지 같은 거 광고지나 뭐 인터넷에 뭐 직업 뭐 소개서 그런 프로그램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웬만하면은 삼성중공업으로 가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